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참 포근하네요. 이렇게 고요한 설날 아침은 또 처음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을 기다려온 설날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날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요, 이상하게도 냄새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코끝을 찌르던 그 매캐하면서도 고소한. 네, 맞아요. 전 부치는 기름 냄새요. 지금도 그때 그 냄새가 떠오르면 가슴 한쪽이 뜨거워져요.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 향기. 옷에도 배고 머리카락에도 스며들어서 명절이 지나고도 한참 동안 따라다니던 그 냄새. 그땐 그게 왜 그렇게 지겹고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설거지하면서도 장 보러 가면서도 심지어 교회 갈 때도 제 몸에서 그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창피했죠. 아, 저 집도 전 부쳤구나 하고 다들 알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땐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지금은 그 냄새가 그립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냉동전을 기름에 지글지글 볶아도 그때 그 향은 안 나요. 뭔가 다른 거예요. 엄마 손맛이 빠졌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때 그 수많은 손길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나는 올해 72입니다. 손주들은 이제 다 컸고 아들네 며느리는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편하게 다녀오라고 했죠. 진심이었어요. 이젠 정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작년 설날이 생각나요. 며느리가 떡국 끓인다고 부엌에서 서성이는데 제가 자꾸 간을 봐주고 손이 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는 며느리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죠. 그래, 그때 알았어요.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구나. 올해는 혼자 떡국을 끓였어요. 국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오랜만에 제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니까 이게 또 새롭더라고요.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없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지머리를 삶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몇 번이나 떡국을 끓였을까? 처음 시집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끓이던 설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혼자 설거지하며 울었던 설날, 남편 없이 혼자 차례상 차리던 그 쓸쓸한 설날들. 다 지나갔네요. 이제는 제가 그때 그 시어머니 나이가 됐어요. 시어머니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렇게 작은 것에도 신경 쓰셨는지. 그게 다 사랑이었던 거죠? 서툴렀지만요. 창밖을 보니 아래층 젊은 부부가 차에 짐을 싣고 있네요. 아마 친정이나 시댁에 가나 봐요. 아이 둘을 챙기느라 부산스러운 모습이 꼭 옛날 우리 같아요. 그때 우리도 저랬겠죠? 오늘 가야 하는데 준비는 안 됐고 아이들은 말 안 듣고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설렘이 있었어요. 명절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모인다는 게 좋았거든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래도 왁자지껄한 그 소란이 지금 생각하면 행복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시끌벅적했던 그 시절이 사실은 가장 풍요로웠던 시간이었다는 걸 이렇게 조용한 설날을 맞이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아, 손이 시려워서 찻잔을 꼭 쥐니까 따뜻하네요. 이 찻잔도 며느리가 선물한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좋은 차 드시라고. 고마운 마음이죠. 진심으로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처럼 북적이던 명절은 왜 사라진 걸까? 제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세상이 변한 거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며느리들도 이제 자기 시간이 필요하고 아들들도 눈치를 봐야 하고 다 이해해요. 머리로는요. 하지만 가슴은 좀 다르네요. 가슴은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해요. 설날 며칠 전부터 시작되던 그 축제 같은 준비 시간들을요. 장 보러 시장 가던 날 기억나세요?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통에 발 디딜 틈도 없고 흥정하는 소리에 귀가 먹먹하고 근데 그게 또 재미있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싸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줌마들끼리 눈빛 교환하던 그 즐거움. 요즘은 마트에서 조용히 장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편하긴 한데 뭔가 밋밋해요. 그때 그 생생한 느낌, 살아있다는 그 감각이 없어요. 집에 와서 짐을 부엌 바닥에 쫙 펼쳐놓고 자, 이제 시작이다. 하던 그때요. 무랑 파, 쇠고기, 콩나물 하나하나 다듬고 씻고 준비하던 그 과정이 사실은 명절의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요. 그 안에 뭔가 있었어요. 설렘이랄까, 기대감이랄까. 올해는 전을 더 예쁘게 부쳐봐야지, 떡국 국물을 더 깔끔하게 내봐야지 하는 그런 소소한 목표들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사오면 되니까요. 빠르고 편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성취감 같은 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차가 식었네요. 한 모금 더 마시면서 생각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힘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립긴 해요. 그 냄새, 그 소리, 그 분주함이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게 바로 삶 자체였던 것 같아요. 복잡하고 번거롭고 지치지만 그 안에 사랑과 정성과 의미가 가득했던 그런 삶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저처럼 기름 냄새가 그리우신가요? 찻잔을 내려놓고 부엌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한데 옛날 설날 전날 밤이 떠올라요. 안방에 커다란 상을 펴놓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만두를 빚던 그 밤 말이에요. 아, 정말이지 그때가 그립네요. 시어머니가 상 펴라 하시면 우리는 후다닥 움직였죠. 큰 상을 안방 한가운데 놓고 밀가루 반죽을 크게 한 덩어리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좋은 의미의 전쟁이요. 애들아, 손 씻고 와라. 제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면 저쪽 구석에서 텔레비전 보던 아이들이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싫다고 투덜대면서도 막상 앉으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엄마, 나 만두 잘 빚지? 딸아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만두는 한쪽이 터져 있고요. 그래, 잘했다. 근데 여기 좀 더 꼭 눌러야 안 터진다? 하면 삐쳐서는 에이, 엄마는 맨날 그래. 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손가락 끝에 밀가루가 묻고 소를 넣고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서 주름을 잡는 그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어요. 보들보들한 밀가루 반죽의 느낌, 따뜻한 고기소가 손바닥에 닿는 온기까지도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빚는 걸 보시면서 혀를 차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빚으면 어떡해. 주름을 이렇게 잡아야지. 하시면서 당신이 빚으신 만두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예술작품 같더라고요. 하나같이 똑같은 크기에 주름도 일정하고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주름도 들쭉날쭉하고 근데 시누이는 또 엄청 잘 빚는 거예요. 속상했죠. 나만 못하나? 싶어서요. 그래도 계속 빚었어요. 1개, 2개, 10개, 20개. 세다 보면 헷갈려서 지금 몇 개야? 하고 물으면 남편은 신문 보면서 대충 글쎄 하고요.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야속했는지 몰라요. 근데 말이에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가족이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어요. 각자 방에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걸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말은 안 해도 다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내일 명절 잘 보내자는. 시어머니가 가끔씩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시집 올 때는 말이다. 하시면서요. 그때는 또 시작이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였던 거예요.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옛날에는 만두를 이렇게 많이 못 빚었어. 고기가 귀했거든. 두부를 많이 넣고 숙주나물로 부피를 늘려서 하시던 그 말씀들이 지금은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때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걸 그랬어요. 밤이 깊어가면 아이들은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눈이 스르르 감기는데도 나 안 졸려 하면서 버티던 막내 녀석. 결국 엎어져서 자면 남편이 안방으로 데리고 가고 그럼 어른들만 남았죠. 시어머니, 시누이, 저. 세 여자가 묵묵히 만두를 빚는 거예요. 말은 없어도 손은 계속 움직이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같은 집안 식구로서 느껴지는 연대감 같은 거요. 형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시누이가 일어나서 보리차를 따라오면 잠시 손을 멈추고 한숨 돌렸어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는 뻐근하고 근데 또 신기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면 다른 집들도 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거든요. 저 집도 지금 만두 빚고 있겠지, 저기도 전 부치고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위안이 됐어요.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동질감이요. 이 손으로 평생 몇 개의 만두를 빚었을까요? 수백 개, 수천 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빚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빚어요. 마트에서 사오면 되니까요. 작년에 마트에서 만두 사왔을 때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편하시겠어요. 이거 한 봉지면 다 해결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편해요. 손도 안 아프고 시간도 안 걸리고 근데 뭔가 허전해요.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서요. 만두를 빚으면서 나눴던 대화들, 서로 눈빛으로 주고받던 격려들, 우리 거의 다 했다 하면서 느꼈던 그 뿌듯함 같은 것들이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죠. 그 지독했던 노동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밤새워 만두를 빚은 건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담기 위해서였죠. 만두 다 빚고 나면 시어머니가 수고했다 하시면서 우리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평소에는 무뚝뚝하신 분이었는데 그럴 때만큼은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 부쳐야 하니까 얼른 자거라. 시어머니 말씀에 네, 어머니도 주무세요 하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저려서 휘청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방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벌써 코 골며 자고 있고요. 아이고, 편하게들 자시네. 우리는 이렇게 밤새 일했는데 말이죠. 근데 화는 안 났어요. 그때는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이불을 덮고 누우면 온몸이 뻐근했어요. 손목, 허리, 어깨, 다리. 안 아픈 데가 없었죠. 근데 그 고단함 속에서도 만족감 같은 게 있었어요. 오늘도 잘 해냈다. 내일 아이들이 맛있게 먹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요. 잠들기 전에 부엌 쪽을 힐끗 봤어요. 내일 아침이면 저기서 또 전쟁이 벌어지겠죠. 전 부치고 떡국 끓이고 차례상 차리고
끝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엄마의 일이었고 며느리의 몫이었고 우리가 이 집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진심으로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면 시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세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해도 괜찮다. 같이 하자 하시면서요. 둘이서 묵묵히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기름에 전이 익어가는 소리, 그 소리가 참 정겹게 들렸어요. 집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냄새에 하나둘 식구들이 일어나고 엄마 배고파 하는 아이들 목소리에 조금만 기다려 금방 된다 하고 대답하던 그 순간들이요. 전 하나를 몰래 집어먹던 아이들 아직 차례도 안 지냈는데 하고 야단치면서도 웃음이 나오던 그때 그 모든 게 지금은 그림처럼 아름답게 느껴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시절의 맛은요. 밤새 정성 들여 빚은 만두의 맛, 새벽같이 일어나 부친 전의 맛,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그 특별한 맛은 아무리 비싼 음식을 사와도 재현할 수가 없어요. 이른이 넘어서야 깨닫네요. 그게 다 행복이었다는 걸요. 찻잔을 다시 채우며 옷장 쪽을 바라봅니다. 저 옷장 속에는 지금도 한복 한 벌이 고이 접혀 있어요. 입을 일은 거의 없지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머리맡에 새 옷과 고무신을 두고 잠들지 못하던 그 설렘,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옷이라고는 학교 갈 때 입는 교복이랑 평상복 두세 벌이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언니 물려받은 거였죠. 소매가 짧아지면 어머니가 천을 덧대주시고 무릎이 다르면 헝겊을 대주시고 근데 설날만큼은 달랐어요. 1년에 딱 한 번 설날만큼은 새 옷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설 며칠 전부터 어머니랑 시장에 가요. 천 파는 가게 앞을 서성이며 이 천 저 천 만져보고 값도 물어보고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이건 너무 비싸네. 저건 어때? 한참을 고르고 또 고르다가 겨우 하나를 사오시면요. 그날부터 어머니의 재봉질이 시작됐어요.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죠. 가끔 잠에서 깨면 어머니가 아직도 불 켜놓고 바느질하고 계세요. 어머니, 주무세요 하면 응, 조금만 더 하시면서요. 설날 전날 밤이 되면 어머니가 자, 입어봐라 하시면서 새 옷을 건네주세요. 아, 그때 그 떨림이란.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지도 못했어요. 거울 앞에 서면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초라한 내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요. 옷깃을 매만지고 치마폭을 펼쳐보고 돌아서도 보고 어머니 나 예쁘죠? 하면 어머니가 눈물 글썽이며 그럼 우리 딸 제일 예쁘지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그 옷을 머리맡에 곱게 개켜놓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올 리가 없죠. 자꾸 일어나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새 옷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풀 먹인 첫 냄새가 참 좋았어요. 고무신도 그랬어요. 빨간 고무신 한 켤레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신발장에 그 빨간 고무신을 넣어두고 밤중에 일어나서 몰래 신어보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수했죠. 설날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새 옷을 입었어요. 언니들이랑 같이 옷 입고 거울 보면서 나 어때? 나는? 하고 서로 물어보고 동네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는 너 옷 예쁘다, 너도 예쁜데? 하면서 서로 자랑했죠. 1년을 기다려 겨우 얻은 그 한 벌이 우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옷 입고 세배 다니는데 왠지 키가 더 커진 것 같고 더 똑똑해진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세배하러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요. 큰 집, 작은 집, 고모네, 이모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절하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시잖아요. 손에 쥐어진 그 돈봉투의 감촉이란 두껍진 않았어요. 100원, 많아야 500원. 근데 그게 보물이었어요. 주머니에 꼭꼭 넣고 다니다가 집에 오면 다시 세어보고 어디다 쓸까 고민하고 엄마, 나 이거 가지고 뭐 사도 돼요? 하면 어머니가 조금 모았다가 필요한 거 사라 하시는데 참는 게 쉽지 않았죠. 문방구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지고 과자 가게 앞에서는 침이 꼴깍 넘어가고 근데 말이에요. 그 기다림이 주는 행복이 있었어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며칠을 고민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그 시간 자체가 즐거움이었던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손주들 보면 다들 좋은 옷 입고 있어요. 명품도 있고요. 설날이 아니어도 옷은 언제든지 살 수 있죠. 세뱃돈도 10,000원, 50,000원. 제가 어렸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줘요. 근데 아이들 표정을 보면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가 않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기는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기쁨 같은 건 없어 보여요. 받자마자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통장에 넣어두고 끝이에요. 손주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세뱃돈 얼마 받으셨어요? 100원? 500원?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헐, 그것밖에 안 돼요? 하는 표정에 저도 쓴웃음이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 그 100원의 가치를요. 그 100원으로 뭘 살 수 있었고, 그 100원을 받기 위해 얼마나 설레었고, 그 100원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를요. 부족했기에 더 간절했고, 작았기에 더 크게 웃었던 우리들의 어린 날. 그게 뭔지 요즘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 잘못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죠. 제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설날이면 새 옷 사주고 세뱃돈 주고. 근데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아이들도 느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크고 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는 왜 설날만 되면 그렇게 예민해지셨어요?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냥 명절이니까였어요.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특별함을, 그 설렘을, 그 행복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져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감정을 재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새 옷도 흔하고 맛있는 음식도 흔하고 용돈도 수시로 주니까 설날이 특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더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전을 더 많이 부치고 음식을 더 화려하게 차리고 세뱃돈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괜찮은데? 하는 반응을 보이면 허탈했거든요. 뭐가 부족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시대가 달랐던 거죠. 며느리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애들은 명절이 좋은 줄 몰라요. 그냥 쉬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짠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때는 설날이 1년 중 가장 큰 잔치였잖아요. 온 가족이 모이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어른들한테 세배하고 그 모든 게 축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공휴일일 뿐이에요. 손주가 할머니 설날에 뭐 하면 재미있어요? 하고 물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윷놀이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친척들 만나서 놀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휴대폰만 보고 친척들은 다들 바빠서 금방 가버리고 윷놀이판을 꺼내봤자 할머니 그거 재미없어요 하고 말아요. 지금은 무엇이든 흔하고 빠르지만 기다림이 주는 행복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클릭 한 번이면 다 배달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편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설렘 같은 건 사라졌어요. 제 옷장 속 한복을 꺼내서 만져봐요. 이 한복도 참 오래됐네요. 몇 년 전 환갑 때 맞춘 건데 그 후로 입을 일이 없었어요. 가끔 꺼내서 펼쳐보면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요. 새 옷의 설렘도 세뱃돈의 기쁨도 다 추억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조용한 거실과 혼자 마시는 차 한 잔뿐이에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편해요. 이제는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새 옷 입고 절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한 옷 입고 편하게 있으면 되니까요.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이렇게 변해버렸을 뿐이죠. 차를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식었지만 괜찮아요. 이 고요함이, 이 여유가 사실은 제가 평생 바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져 볼까요? 지금 이렇게 조용히 차 마시는 설날이 사실은 조금 편안하시죠? 웃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딸로 태어나서 엄마 심부름하고 며느리로 시집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엄마가 되어서는 애들 뒷바라지하고 언제 한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있었나요? 설날이면 더했죠. 며칠 전부터 장 보고 음식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명절이 끝나면 몸살이 났어요. 진짜 알아누웠다고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참고 또 참았으니까요. 엄마 괜찮아? 하고 물으면 응, 괜찮아 했죠. 괜찮을 리가 없는데도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은 저리고 다리는 퉁퉁 부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도 좀 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요. 처음엔 그런 생각 자체가 죄스러웠어요. 나쁜 엄마, 나쁜 며느리 같아서요. 근데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다 보면 다들 똑같더라고요. 나도 그래. 나도 이제 지쳤어 하면서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당연한 감정이구나. 쉬고 싶은 게 이기적인 게 아니구나. 작년 추석 때였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올해는 제가 친정에 갈게요라고 했을 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 편하게 다녀와였어요. 진심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 거예요. 명절에 시댁을 안 오다니 하면서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며느리도 친정 부모님 보고 싶을 거고 편하게 쉬고 싶을 거고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바로 자유구나 싶었어요. 올해 설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찬 공기가 확 들어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오늘은 내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천천히 세수하고 좋아하는 옷 입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양지머리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사다 놓은 거예요. 오늘은 제대로 떡국을 끓여볼까? 급할 것도 없고 누가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제 속도대로 했어요. 양지를 찬물에 담가서 핏물 빼고 천천히 삶고 국물 우러나는 걸 지켜보고
그 과정이 참 평화로웠어요. 지글지글 끓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 코끝에 닿는 구수한 냄새. 이 모든 게 명상 같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떡국을 상에 올리고 혼자 앉았어요. 텅 빈 식탁이에요.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떠들썩했을 자리인데 지금은 저 혼자예요. 근데요,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첫 숟가락을 뜨면서 생각했죠. 이 맛, 내가 낸 거야. 나를 위해 내가 끓인 거야. 국물이 맑고 깔끔했어요. 간도 딱 제 입맛에 맞았고요. 맛있네 하고 중얼거렸어요. 누가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말하는 게 좋더라고요. 천천히 먹었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까요. 한 숟가락 뜨고 창밖도 보고 또 한 숟가락 뜨고 생각에 잠기고 이런 여유가 참 오랜만이었어요. 다 먹고 설거지하면서 생각했어요. 북적이는 사람 소리는 줄었지만 대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구나.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자리예요. 눈을 감으니 온갖 생각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설날, 신혼 시절 설날, 아이들 키우던 시절 설날. 다 지나갔네요. 그 모든 순간이 다 소중했어요. 힘들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지쳤지만 그 안에 보람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아요. 옛 추억은 아름다운 액자에 담아 벽에 걸어두고 오늘은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에요. 엄마, 설 잘 보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네, 저희도 잘 있어요. 죄송해요, 엄마. 올해는 못 가서. 괜찮아, 아들아. 엄마 진짜 괜찮아. 진심이었어요. 너희도 편하게 쉬어. 명절이라고 무리하지 말고. 엄마는 정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서운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야 알았거든요. 사랑한다는 건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것, 서로의 편안함을 존중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 설날은 나 자신을 대접하는 시간이 되어도 괜찮아요. 아니, 되어야 해요. 오후가 되니 졸음이 왔어요. 예전 같으면 설거지에, 손님 맞이에 정신없이 바빴을 시간인데 지금은 낮잠을 잘 수 있어요.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멀리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 아래층 손주들이겠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데 시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정겹게 느껴져요. 저 아이들도 커서 어른이 되면 오늘 이 설날을 추억하겠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북적이던 명절을 그리워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고 그립게 되는 거죠. 저녁이 되어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남은 떡국 재료로 간단하게 저녁을 만들었어요. 전도 한두 개 꺼내서 데우고요.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상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우아한 방식이구나. 억지로 과거를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말이야. 하면서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평온을 즐기면 되는 거죠. 힘들었던 기름 냄새도, 설레던 설빔도, 왁자지껄했던 만두 빚던 밤도,
모두 제 인생을 반짝이게 했던 소중한 조각들이에요. 그 시간을 버텨온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고 오늘의 이 평온이 있는 거예요. 저녁을 다 먹고 창가에 섰어요. 어둑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라요. 예쁘네요. 예전엔 이렇게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핸드폰을 꺼내서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 맛있는 떡국도 먹고 낮잠도 자고 하늘도 보고 너희도 행복하게 보내길 바란다. 사랑해. 보내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왜 안 오니? 가 아니라 나 행복하다는 말이요. 이번 설에는 자식들에게 왜 안 오니 묻기보다 나 오늘 참 행복하다라고 말해주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해냈어요. 차를 다시 한 잔 우렸어요. 이번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화차예요.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쳐요. 이 향기도, 이 고요함도, 이 여유도 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대로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지금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용한 명절이 외롭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외로운 게 아니라 평화로운 거예요. 북적이던 그때가 그립다면 그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되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충분히 잘해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사랑을 쏟아부었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도 괜찮아요. 혼자 차 마시는 설날도 아름다워요. 조용히 떡국 먹는 명절도 소중해요. 텅 빈 거실도 사실은 꽉 차 있어요. 우리의 평온으로,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행복으로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환하게 빛나는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제 남은 모든 명절이 이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춰요. 차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그 빛을 바라봅니다. 이 순간이 참 좋아요. 누가 뭐래도 이 고요가 좋아요. 당신의 모든 설날은 아름다웠습니다. 시끄럽고 바쁘던 그 설날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금의 설날도요. 모든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한 선물이에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심으로요.